안녕하세요. 무릎 보는 의사 조율입니다. 저희가 근위건골 절골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피사의 사탑이 점점 기울어 가는 거 아시죠? 피사의 사탑이 기우는데요. 기울면 처음에는 약간 기울었을 텐데 점점 기울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이렇게 옆으로 갈수록 더 기울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리에 이제 할머니들 무릎 중에 O자 다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O자가 절대 교정이 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그때 내측 무릎의 안쪽으로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O자 다리가 있는 분이 무릎에 관절염이 시작되면 O자 다리 때문에 점점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축을 복원해 주는 게 근위경골 절골 교정 수술입니다. 네, 실제로 거의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의 연령이 50대에서 60대 중반 정도에 해당하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압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었을 때 다리가 붙지 않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골이 손상되거나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휘기 시작한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서서 다리 전체를 찍어보는 엑스레이가 있는데요. 그걸 찍어보면 무릎의 축이 내측으로 기운 경우가 있고요. 그 각도 자체가 5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절골 수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만의 방식이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검증된 방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기계도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규격화해 놓고 그 규격에 맞춰서 환자분을 정해진 포즈로 세우게 됩니다. 그 정해진 포즈에서 무릎의 각도가 얼마나 변형이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변형만으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변형이 있더라도 통증이 없거나 나는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절대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행, 우리가 평지를 걸어갈 때 아프거나 계단 내려올 때 아파서 일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무릎에 물이 지속적으로 차는데 물을 빼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절골 교정 수술을 계획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MRI를 찍어보면 연골 파열이 굉장히 심하고 이전에 수술 이후에 퇴행성 변화도 진행했고, 그리고 뼈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누가 봐도 아픈 무릎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축만 바꿔줘도 통증이 상당히 경감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경골을 우리가 이제 대퇴골과 무릎이, 그 대퇴골과 경골이 무릎을 이루는데, 대퇴골을 손대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경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경골의 내측면을 접근해서 실제로 골절을 만드는 겁니다. 뼈를 쳐서 뼈 모양을 새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 맞춰주는 모양이 변형된 만큼 다시 원래 무릎으로 복원을 시켜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측으로 가는 축이 다시 외측,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내측에 있던 관절염 환자들은 안쪽에 있던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건강한 바깥쪽의 관절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내측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정을 하고 안에 금속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속판은 한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제거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하게 되면 다리 모양이 일단 반듯해졌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무릎 안쪽에 통증이 걸을 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입던 바지 기장이 안 맞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제가 바지 새로 다 샀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마시는 공기에 느낌이 다르시죠? 이렇게 하시면 높이 올라오니까 공기가 달라요,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요거는 무릎을 관절을 여는 건 아닙니다. 무릎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절 범위를, 소위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무릎 운동이 힘들다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관절 운동은 잘 하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식 문화에서는 좌식이라 해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보통 양반다리 할 때는 O자 다리가 더 유리한데
그거 자체는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나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럴 때는 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공관절과 근위경골 절골술이 대상이 다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이 무조건의 답은 아니고 연세가 70이 넘거나 퇴행성 관절염 4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관절이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깥쪽 관절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은 시행할 수 없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실제 수술해보면 인공관절이 더 큰 수술 같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치는 부분이 확실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절골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술은 절골수술이 훨씬 쉽고 빠르고 출혈량도 작고요.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입원 기간을 보통 2주라고 했을 때 우리 절골수술은 일주일에 거의 다 퇴원을 하십니다. 재활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무릎 자체를 열진 않기 때문이고 무릎 바깥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구부리는 걸 적응을 하면 금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뒤부터 무릎 관절을 구부리게 되는데요. 보통 일주일이면 무릎 구부리는 거 다 잘 하시고요. 인공관절은 우리가 소위 무릎을 꺾는다고 하는데 그런 꺾기 같은 거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간혹 생기지만 관절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과 달리 아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동시에 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주사 치료 같은 걸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골 교정 수술은 무릎을 보존하고 살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골 수술은 일단 각도와 퇴행성 관절염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절연골 이제 무릎 아래에서 맞닿은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 우리가 절골 교정 수술로만 해도 충분한데, 그 부분이 거의 맞닿아서 뼈가 노출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가 노출된 부분이 단순히 관절 교정 수술로만은 뼈가 연골이 새로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위에 골수를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줄기세포 이식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주고 줄기세포 이식을 해주면 관절 모양도 교정이 되고, 그리고 관절 연골도 손상도 다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확실히 단순하게 우리가 관절 교정 수술만 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릎이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하지는 않지만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줄기세포 이식 수술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릎을 특히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위경골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저희가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특히 기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수입한 걸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국인 체형에 맞춤형 기구 같은 것도 많이 개발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살린다는 거에 큰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릎을 살리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만족하는 거를 보면서 저는 나는 근위경골 절골술과 같은 무릎을 재생하는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고 많이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구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과 많은 수술을 통해서 저만의 관절 교정 수술을 아주 쉽게 하는 테크닉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의사들과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관절 교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